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비느자 기법을 소개드리게 될 행정복지학부 김예림, 김은지, 박소연, 김지영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선정 이유, 게슈탈트, 사이코 드라마, 비느자 기법의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비느자 그림이 보이시나요? 이 비느자에 누군가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앉아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눈으로 그려보세요. 그 사람이 선명히 떠오르면 그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상상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 또는 타인을 투사시켜 이야기하는 비느자 기법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느자 기법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게슈탈트 이론과 사이코 드라마의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먼저 게슈탈트 이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슈탈트는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조직화하여 지각한 것으로 형태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조직화하여 지각한 것이기 때문에 부분보다는 부분들이 모여 이룬 전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슈탈트의 치료 기법은 로라 펄스, 프리츠 펄스, 굿맨 등 1940년대부터 1950년대에 걸쳐서 개발한 정신요법적 개입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념으로는 인간관, 미해결 과제, 전경과 배경, 알아차림과 접촉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경과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 의식에 초점이 되는 것을 전경이라고 하고 초점 밖에 놓여 있는 대상을 배경이라고 합니다. 게슈탈트 치료 기법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반전 기법은 내담자에게 평소의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억압하고 통제해온 부분을 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역전 기법은 내담자로 하여금 불안으로 가득 찬 그것에 뛰어들게 함으로써 침전되고 부정된 자신의 부분들을 대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은 내담자가 부정해온 자신의 속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둘러보기는 집단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둘러보고 집단의 개개인과 말을 하거나 무언가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와 기법은 사건을 일어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처럼 체험하게 함으로써 과거 사건과 관련된 내담자의 생각이나 감정과 욕구, 행동 등 지금 일어나는 형상들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기법입니다. 그 다음은 사이코 드라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느자 기법은 사이코 드라마의 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코 드라마는 무대에서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인물이나 사물의 역할을 맡아 말하거나 몸으로 직접 치료해보는 치료법으로 멋진 극적인 연기력이 아닌 역할의 융통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융통성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기 개발과 다양한 측면을 가진 존재로 성장시키게 됩니다. 사이코 드라마는 총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1단계는 준비, 2단계는 무대 역할 표현, 3단계는 마음 나누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사이코 드라마는 총 4가지 구성 요소로 주인공, 관객, 이중자, 연출자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코 드라마의 치료 효과입니다.
저희는 크게 두 사람의 주장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카갈은 천식으로 고생하는 아동을 위한 부모 자조 집단은 사이코 드라마를 운영한 인물입니다. 이 스카갈에 의하면은 심리적 외상 치료적 측면에서 굉장한 잠재력이 있으며 상실의 경험에 의한 외상과 관련된 치유를 위한 지지 등의 커다란 기여를 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레트너는 사이코 드라마가 정서적인 문제의 해결과 문제의 명료화에 도움을 주며 개인 발달에 필요한 통합적인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이코 드라마의 주요 기법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비느자 기법, 가족 조각 기법, 거울 역할 기법, 역할 교대 기법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는 비느자 기법을 선정하여 다음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느자 기법은 모레노가 창안하고 펄스가 발전시킨 기법입니다. 비느자 기법은 비느자를 두고 자신과 중요한 관계 또는 갈등을 겪고 있는 인물들을 설정한 후 혼자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의자이기 때문에 저항감이 적고 보다 자유롭게 내면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감정적인 응어리를 풀고 내담자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빈 의자에 앉히는 대상은 자기 내면의 여러 부분을 인격화하여 만들 수 있고 원형이나 꿈과 같은 상상이나 가상 속에서 도출해낸 인물이 될 수 있으며 정서나 증상을 인격화하여 만들 수 있고 실제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빈 의자 기법의 대상에는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빈 의자 기법은 가족 상담 기법으로 알려져 있듯이 가족 구성원에 문제가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동안 말 못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싶을 때 사용됩니다. 빈 의자 기법 효과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억압된 감정을 직접 말로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미해결 감정을 접촉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과거 트라우마 사건을 지금 현재의 사건으로 만들어 통합된 전체성으로 현재적 의미로 편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이별, 불편, 슬픔을 가진 대상과의 감정을 다루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마음속의 큰 돌덩어리가 조금씩 작아짐을 체험함으로써 삶이 가벼워지고 좀 더 현실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기 전에 빈 의자 기법의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해주는 상담자는 빈 의자 기법을 쓸 때 되도록 관여하지 않고 대화를 유도하도록 한다든지 상황을 상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도로만 개입합니다. 빈 의자 기법은 빈 의자를 놓고 자신과 중요한 관계에 있는 인물들을 설정한 후 혼자 대화하는 것을 말하는데 심리극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자녀들은 이 상황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 중에 드러난 감정 간의 문제로 인하여 친밀도가 세대 간의 경계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빈 의자 기법에 관한 영상으로 빈 의자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다고 상상을 하며 자신의 힘든 점과 이야기하고 싶었던 점에 대해 말하는 영상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자, 왜 내 편이 되어주지 못했어? 왜 맨날 어머님 편만 든 거야? 항상 왜 그런 식인 거야? 도대체! 내 눈물은 눈물이 아니고 시어머니 눈물도 눈물이고 왜 내 맘을 그렇게 몰라? 내가 들리는 건 내가 목소리 하는 건 안 들리니? 잔소리밖에 안 돼? 왜 그래 도대체? 착하면 성실하고 가장적일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건 아니잖아.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내 생각을 좀 해주면 이제 애가 둘이야. 하나가 아니라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이젠 시댁이 아니라 우리 집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 애들 둘이랑 당신이랑 나 이렇게 둘이서 생각나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 원망, 시어머님. 어머님 속상합니다. 왜 아들을 이렇게 강하게 못 키운 건지 너무 속상해요. 그저 안고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은 이제 다 컸다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조금만,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그 기간만이라도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부 관계에 유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가 이러한 감정을 경험할 때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배우자의 원 가족과 문제로 인하여 현재의 남편 혹은 부인에게 투사되는 배우자 내면의 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을 관찰하게 되면 현재의 남편 혹은 부인은 배우자가 심리적인 분리를 촉진시킬 수 있고 투사적 동일시가 약화될 수 있으며 심리적 개추로서의 배우자를 직접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 또한 비인의자 기법과 관련된 영상으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과 참고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